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기타 작업이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 차트 수정하는 거, 그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H4번부터 시작해서 H10번 그랬습니다. H4번부터 H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합계, 빈칸 얘기하는 거죠. 이 빈칸에다가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그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하고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가 있다. 요 단추를 동일한 시트 C의 12번부터 D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시오. 그리고 단추를 클릭할 때 합계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 양식 컨트롤 단추부터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삽입이요.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하고 위쪽에 있죠. 요게 이제 양식 컨트롤이고 그 밑에 게 이제 액티브 X 컨트롤이요. 문제에서 양식 컨트롤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요 위에 거 이용하면 돼요. 이 중에서 우리 단추가 요 첫 번째 거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동일한 시트 이제 우리 C의 12번부터 D의 13번 그랬으니까 C의 12번부터 시작해서 D의 13번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요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뭘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합계로 하라 그랬죠. 합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합계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합계라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 거니까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매크로 이름 쓰고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져요. 매크로가 켜지면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록에 남는 거죠. 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그 후부터는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가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상태 표시에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위에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여기도 기록 중지하고 떴습니다. 기록 중지가 이렇게 떴다. 그 얘기는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싹 다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합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칸, 요 칸부터 시작해서 합계 구해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에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H4번 셀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쓰고 문제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합계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 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끝나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할 때는 여기 위에서 해도 되는 거고 아래쪽에서 상태 표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를 시켜도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시켰더니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름 바꿔줘. 이제 이름. 지금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 텍스트를 우리 합계로 그렇게 입력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버리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써져 있는 글자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합계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죠. 그러면 요 매크로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럼 되나 안 되나 실행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합계 구해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합계라는 이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정상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B의 4번부터 H10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B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요. 이만큼 그 영역에다가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제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매크로의 이름은 이제 통화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고, 그때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우리 이제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 빗면이라고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우리 이제 2의 12번부터 F13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2의 12번부터 F의 13번 그 영역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사각형 빗면 이 도형을 이제 생성하고 나서 그때 텍스트를 통화로 이제 입력한 후에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통화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사각형 빗면 이 도형부터 이 위치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야죠. 삽입에 들어갔더니 이 아래쪽에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있고 이곳에 이제 도형이요. 이 도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도형들이 쭉 떠 있는데 그 중에서 사각형 빗면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사각형 빗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해당 위치에다가 이제 도형을 쭉 그려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2의 12번부터 F13번 그 영역에 이렇게 이제 도형이 들어가게 크기를 이제 딱 맞춰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단추라는 거를 이제 생성할 때는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생성했을 때는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떴다고요. 근데 이 도형은 매크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도형을 먼저 이렇게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이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매크로의 이름은 이제 통화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리 이제 통화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내가 입력한 거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나서 아래쪽을 보니까 우리 상태 표시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 시키는 그 내용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4번 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H10번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제 적용시키라 그랬죠. 해서 지금 요 위에 보게 되면 우리 표시 형식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 이제 표시 형식들의 기본적인 게 뜨는데 이곳에 통화가 있습니다. 해서 통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통화 스타일이 싹 다 이제 다 적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빈 셀 클릭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채점되는 거랑은 이제 무관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빈 셀에 클릭해도 되고 빈 셀에 클릭하지 않고 그냥 기록 중지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이제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이제 통화라고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뜨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편집 얘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통화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글씨 쓰고 나서 막 엔터 그런 거 누르지 마세요. 딱 두 글자만 입력해 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그 글자가 이렇게 이제 도형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맨 밑에 보니까 우리 이제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이제 실행돼야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합계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지우고요. 그리고 요만큼 범위에다가 통화로 이제 설정해 줬죠? 그거를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버릴게요. 그래서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합계,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합계가 이제 구해져야 되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통화라는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통화가 이제 적용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으면 매크로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차트를 다음에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차트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영업 1팀 사원평가 결과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공한 이 차트를 이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라. 그게 이제 우리 문제인 거죠.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하래요.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보자고요.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성별이 남인 그 사람들의 업무, 근태, 실적 이 계열만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진 이 차트 있죠? 이 차트에 보니까 업무다, 근태다, 실적이다. 이 데이터, 이 계열만 차트에 표시가 되는데 조건이 이제 붙은 거죠. 성별이 이제 남이다. 그 조건이요. 지금 문제 제공한 이 차트를 내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차트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얘는 이 차트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무하고 근태하고 실적을 차트에다가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성별이 이제 여인 그 사람들의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성별이 남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업무다, 근태다, 실적 이 계열만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의 그 데이터는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맨 위에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다, 우리 서식이다 하고 이런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 이제 차트 디자인이요. 이 차트 디자인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 끝에 데이터라고 있고 이곳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뜹니다. 거기 보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데이터 원본을 이제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남자들의 그 데이터만 이용해야 되니까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 요만큼의 데이터 그리고 남자들의 데이터가 여기 또 있죠.
해서 이 사람들의 이 데이터들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맨 밑에 이 사람도 이제 남자의 데이터니까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수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해서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써져 있는 곳,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모두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설정된 그 상태에서 블럭을 바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블럭을 이제 새로 이제 설정을 해도 됩니다. 해서 성명이다, 배조안이다 해서 첫 번째 사람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업무다, 근태다, 실적이다 하고 이 배조안에 이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한찬혁, 서래훈 이 사람의 이제 이름들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이 사람들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최윤오 이 사람의 이제 이름도 이제 선택해주고 이 사람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의 그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끝났죠.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던 거는 이제 손을 띄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업무다, 근태다, 실적이다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설정한 거, 블럭 잡은 거, 그 계열들만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때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배조안이다, 그리고 한찬혁, 서래훈, 그리고 우리 이제 최윤오하고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죠. 해서 이 4명의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범위, 차트에 사용한 그 데이터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그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계열도 요 3개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은 레이아웃 1 얘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맨 위에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맨 앞쪽에 우리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서 빠른 레이아웃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첫 번째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얘가 이제 레이아웃 1번이래요. 그리고 그 오른쪽 거 얘를 이제 선택해 보면 얘가 이제 레이아웃 2번이고 그 오른쪽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레이아웃 3번이다 그렇게 나타나죠. 지금 문제에서는 레이아웃 1 얘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첫 번째 있는 이 레이아웃 1번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적용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범례가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랑 우리 이제 간격의 너비 이거 두 가지 모두 다 0%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 차트에 보게 되면 실적이다, 근태다, 업무다 해서 이렇게 이제 3개의 계열을 가지고 있죠. 이런 계열들 중에서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아무 계열이나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문제에서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이 두 가지를 이제 조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계열 겹치기하고 100%로 되어 있고요. 간격의 너비는 55%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둘 다 우리가 이제 0%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거 다 했으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창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가 이렇게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그림 영역은 그리고 나왔어요. 그림 영역이라는 곳은 실제로 이 차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우리가 그림 영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그림 영역의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한번 클릭해주면 요 그림 영역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도형 스타일을 이제 바꾸라고 나왔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그리고 도형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이 이제 나왔는데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요 아이콘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 이제 도형 스타일들이 쫙 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미세효과인 것 같아요. 해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지금 이 스타일이 맞죠? 해서 여기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 영역에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패턴 치우기를 정경색에 우리 이제 테마색 주황 강조 2번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림 영역 얘가 이제 선택됐던 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차트 영역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여기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뭐 할 거예요? 패턴 채우기를 할 거예요. 채우기라는데 뭘로 채워라? 패턴으로 채워라. 그거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채우기라는 것도 있고 테두리도 있죠. 우리는 채우기를 할 거니까 채우기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가 쭉 뜹니다. 그 중에서 문제에서 패턴 채우기 해라 그랬으니까 패턴 채우기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 이제 패턴 모양들이 쫙 떠요. 그때 어떤 패턴을 이제 이용해라 그게 이제 문제상에 주어지지 않았죠. 그냥 패턴 채우기를 하는데 정경색을 이걸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따로 이제 패턴을 이제 바꿀 게 없고 정경색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마색 주황 강조 2번 그 색깔로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돼요. 해서 정경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테마색 중에 주황색이요. 지금 얘는 이제 황금색이고 그 앞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테마색 중에 주황 강조 2번이라는 게 지금 요 색깔이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다가 데이터 테이블이요.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표시하는데 범례 표지 없음 이걸로 이제 지정하고 주 눈금선을 삭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같이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에다가 지금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이곳에 이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다가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키는 거니까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차트 요소 추가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시킬 거죠. 해서 데이터 테이블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 없음 그걸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범례 표지 포함이 있고 범례 표지 없음이 있어요. 문제에서 범례 표지 없음 이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추가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주 눈금선을 삭제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주 눈금선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삭제해라 그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눈금선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 막 점이 붙어요. 오른쪽에도 막 점이 붙어요. 이게 주 눈금선이 선택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주 눈금선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우리 딜리트 키요. 딜리트 키를 땅 하고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주 눈금선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도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주시면 돼요. 차트 제목 우리가 이제 바꾼 적 없죠? 바꾼 적이 없어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범례도 지금 오른쪽에 이런 형태로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게 맞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데이터 테이블 작성된 거 이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림 영역의 그 내용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고, 그리고 패턴 채우기 한 것도 싹 다 이제 비교를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싹 다 이제 수정을 다 했을 때 내가 수정한 이 차트와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차트가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다른 부분이 한 곳이라도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문제를 뭔가를 이제 잘못 풀었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지금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한 번만 딱 풀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지만 딱 보고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